혼자 사는 노인에게 도움이라고 속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40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팔찌 빼라 그러대. 그리고 이제 빼라니까 안 맞아 죽으려고 빼줬지. 아니, 반지는 좀 빼고 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목걸이도 있으시네요? 전 재산에 해당하는 귀금속 410만 원을 훔치고 반년 가까이 폐지를 주어 모은 돈 90만 원을 몽땅 빼앗겼습니다. 안 쓰고 뭐지 혼자 사니까 이 필리 이거 다음에 모아놓은 거지 그게. 속상한 거 생각하면 말도 못해. 폐지 줍는 할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90만 원을 훔친 범인. 다 속고서 그걸 내줘. 내 손으로 내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거 자신이 잊어버리고 들어와갖고 이게 다리 힘에 한 개 돋아갖고 지갑이 여기 가서 이렇게 나자빠졌더라고. 여기 가서 나자빠지고. 할머니들의 쌈짓돈을 눈앞에서 훔쳐간 범인. 7개월 동안 벌어진 기막힌 절도 사건. 과연 그 내막은?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를 찾아가 사건에 대해 들어봤다. 피해자 한 분이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수원에서 용인까지 들어오는 과정에 그 피의자가 할머니를 따라가지고 가서 범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첩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사에 적극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30대 남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한 할머니를 따라 자연스럽게 버스에서 내리는데 한적한 시골 정류장에 내린 두 사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할머니에게 친근하게 말을 붙이는 남자. 아이고, 저기 저 식당이 아직도 있네? 할머니, 저 집 막내딸 결혼했어요? 이 동네 사셨어? 야, 여기 진짜 많이 변했네요. 할머니, 근데 여기 배추밭 누구네 거예요? 와, 배추 진짜 실하다. 아이고 내 거요 내 거. 총각 배추 볼 줄 아네. 그래요? 그럼 할머니, 제가 비싸게 차드릴 테니까 배추 2포기만 파실래요? 아이고 비싸봤자 배추지 뭐. 그래 비싸게 얼마에 쳐줄라오? 2포기에 5만 원. 5만 원? 제가 지금 드릴게요. 근데 할머니, 집에 찬밥 남은 것 좀 있나요? 아이고 찬밥 있지. 범인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방법 중 하나는 밥을 얻어먹는 것이었습니다. 범행 대상 대부분이 가족이 없는 외로운 독거노인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밥을 얻어먹는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집안에 들어가 범행 장소를 파악했던 겁니다. 잘 먹었다. 그만 먹게. 물 마시고. 밥 많은데 많이 먹지 왜? 아유, 많이 먹었어요. 근데 할머니, 혹시 10,000원짜리 5장 있으세요? 그건 왜? 제가 부주할 때가 있는데요. 5만 원짜리밖에 없거든요. 한 장보다는 5장이 낫잖아요. 아 그래 맞아. 5만 원짜리 한 장 달랑 넣느니 10,000원짜리 5장 넣는 게 좋지. 알았어 기다려봐 내가 바꿔줄게. 응? 손자처럼 싹싹한 남자의 태도에 할머니는 의심 없이 방으로 들어가 돈을 꺼내오는데 그 사이 돈의 위치를 파악하는 남자. 자 봉투에 넣어줄게. 응? 맞다, 배추. 할머니, 빨리 배추 2포기 좀 뽑아와요. 그럼 이 돈하고 10만 원 드리면 되겠네. 아니 근데 배추 2포기에 진짜 5만 원 주는 거요? 나 시간 없어, 할머니. 빨리 뽑아와요. 아이고 알았어 기다려. 아이고. 할머니를 밖으로 내보낸 후 서랍을 열어 돈을 꺼내는 범인.
처음부터 그의 목적은 이 돈이었던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배추를 뽑아온 할머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범인. 배추 뽑아왔어, 배추. 그렇게 할머니는 눈앞에서 도둑을 놓쳐버렸다.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도둑이야. 아이 처음 봤지. 얼굴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왜 집까지 들고 가서 밥을 먹이시고? 그러니까 뭐가 쉬어도 쉰 거지. 배가 고파 죽는데. 억울함과 기막힘에 아직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할머니. 그날 잠을 하나도 못 자서 하여튼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냥 잠이 안 오고 막 불면증이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 범인은 절도 수법도 다양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저기 골목 입구에 행운 슈퍼 있죠? 지금 거기서 무료로 청심환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비싼 걸 공짜로 준다고? 네, 늦기 전에 얼른 가보세요. 근데 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만 나눠드리는 거라서요. 이 반지는 좀 빼고 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듣고 보니 그렇네. 네, 여기 보세요. 목걸이도 있으시네요? 어메, 집에 놔두면 잊어버릴까봐 목에 걸고 다녔는데.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저 여기서 싸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잘 넣고 가세요. 고마워. 고마워, 젊은이. 어디서 준다는 거야? 그러나 남자가 말한 무료로 청심환을 나눠주는 곳은 없었는데 아휴, 내 전 재산이나 잘 지켜야지. 잊어버리지 말고. 이게 뭐야? 내 목걸이, 내 반지, 내 목걸이, 내 반지 어디 갔어? 내 목걸이, 내 반지 어디 갔어? 하얘졌구나. 아유, 어디 갔어? 눈 깜짝할 사이에 애지중지하던 금부치는 사라지고 그 팔찌 빼라 그러대. 딱 앉아갖고. 그러더만 목걸이도 빼라 그러대. 목걸이 지가 빼가지고 갔어요. 손수건 2개 갖고 있다가 그 하나 싼 거는 지가 갖고 있고 요 종종 싼 거를 이제 그 날 준 거지. 근데 그거 안 빼봤단 말이야. 안 빼고 그냥 왔지. 근데 처음 본 사람이 이렇게 빼라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좀 멋이 눈만 맞잖아. 옛날 사람보다 구신이 좀 있는갑지. 똑같은 물건 2개를 준비했다가 교묘하게 바꿔치기 하는 이 수법은 사기 중에도 기본적인 방법이라는데 고마워, 젊은이. 범인은 남을 잘 의심할 줄 모르는 순진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수법을 사용했다. 할머니, 네. 저희 교회 페이지 좀 가져가실래요? 아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생활 형편이 어렵고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이 주 범행 대상이었는데 내보고 목사님이 커피를 안 잡으니까 음료수를 한 병 사오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갑에서 돈 10,000원을 빼가간 걸 봤어. 방에다가 지갑을 놔뒀는데 내가 내간 걸 봤지. 아 근데 왜 못 잡으셨어요? 어떻게 잡아요? 집에 들어오니까 후딱딱 나가는데 내 지금 밖에 나갔다 오니까 후딱딱 나가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 눈앞에서 보이는 데서 그냥 놓치신 거예요? 이거 있는데 놓쳤지. 도움을 준다는 말로 할머니들을 꿰낸 후 할머니들이 집을 비운 사이 전 재산을 털어간 범인. 그가 가져간 돈은 할머니가 틀니를 하기 위해 몇 개월 동안이나 어렵게 모은 피 같은 돈 90만 원이었다. 그 보통 폐지를 하루에 얼마 정도 수거하세요? 그건 뭐 대충 없어요. 하루에 한 2번 나갈 때도 있고 3번 나갈 때도 있고. 그러면 돈이 얼마 생겨요? 그러면 뭐 한 10,000원이나 15,000원 이렇게 생기죠. 하루에 그 버시는 게 10,000원, 15,000원 정도 버시는데 90만 원이라는 돈을 90일 동안 버셔야 되는. 그것도 90일 동안 매일 벌 수 없잖아요. 매일 벌 수 없지. 며칠 만에 한 번씩 이제 모아놨다 또 팔고. 범인은 어떤 사람일까? 범인을 봤다는 목격자를 만났다.
그 뭐 범인을 목격하신 장소가 이 근처인가요? 예, 여기 버스 정거장이에요. 범인을 목격한 곳은 동네 앞의 버스 정류장. 저는 밭에서 오다가 그 아줌마가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 양반하고 같이 내렸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여기 서 있었고 할머니하고 저하고는 같이 여기 앉아 있었고 할머니도 앉아 있었고 나는 들어간 사이에 이 남자가 여기 서 있다가 나 들어가고 난 뒤에 이 할머니한테 저 가까이 왔었나 봐요. 근데 한 20분가량은 여기서 전화기만 들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보고 했는데도 남자로 보고 나는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남자가 아니었고 여자였대요. 범인 여자였다? 분명 남자로 보였던 범인. 범인은 40세의 최모연. 그러나 대부분 범인이 여자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데, 어떤 피해자분은 남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피해자분께서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수사를 할 때는 그 각자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수사를 저희가 약 2달간에 걸쳐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여자라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남장을 한 채 깔끔한 정장 차림의 구청 직원, 마음씨 좋은 초등학교 관계자, 그리고 친절한 독거노인 도우미 등을 사칭하며 절도를 저지른 범인. 손자처럼 친절하고 따뜻한 범인의 말에 대부분의 노인들은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범인은 이런 호감을 이용해 범행을 이어갔다. 범인은 평소 남장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범인의 범행 장소에서 묘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범행 장소가 특정 버스 노선과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수원에서 용인까지 시골 마을을 운행했던 버스. 이 버스의 CCTV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 범인 최여인은 평소 이 버스를 타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리고 대상이 결정되면 환심을 산 후 범행을 저질렀다. 그녀가 저지른 절도 장소 15곳은 모두 이 버스가 지나는 마을이었다. 혼자 버스를 타고 내리는 할머니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범인. 처음에 이제 저희가 버스 CCTV를 확인을 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모습이 한 30대 후반 정도의 그 남자로 완전히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사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행선지 주변 버스 정류장 주변에 있는 다방에서 저희가 검거를 했을 때는, 그때는 그 모습도 완전히 남자 같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다방 그 주인들은 남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경찰은 수원시 관내 버스 정류장 주변을 잠복하고 탐문 수사를 벌이던 중 인근 시장에서 범인을 검거했다. 범인이 잡힌 곳은 다름 아닌 다방. 범인은 범행을 저지를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남자 행세를 하며 이 일대 다방을 자주 드나들었다는데, 항상 11시 20분쯤에 와요. 오면은 그때 오면은 저녁 한 6시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다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노냐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마누라가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우리 장모가 부자라는 거야. 장모가 부자라나 갖고 식당을 하고 집에 가면 없는 거 없이 다 있다고. 이모 이거 반지를 끼래. 그래서 나 이거 반지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저기 목걸이 맞춰놨는데 하나 갖다 줄게. 그리고 지를 막 과시하더라고. 범인이 다방 주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주었다는 교통카드와 반지. 훔쳐온 것 같아요. 이 반지도 할머니 반지잖아요. 보면은 훔쳐온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또 물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자꾸 의심이 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갖다 놔둔 거예요. 범행을 저지를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남장을 하며 자신을 과시했던 범인. 이 여성의 경우에는 뭐 특별한 피해 의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남장을 한 거이기 때문에 이 여성을 어떤 정신병적인 것 쪽으로 몰고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내 성이 아니라 다른 성으로 살고 싶은 경우는 자기 여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다던가 또 성장 과정 중에서 자신의 성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않는 어떤 환경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 여보세요? 오빠! 그래, 나야. 그럼 내가 세상 밖으로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출소했지. 그 범인이 지금 현재 40살인데 20세 이후에 약 20년 동안에 그 교도소에서만 약 14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세 이후에 40세까지는 교도에서 거의 생활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성별을 속인 채 할머니들에게 접근해 물건을 훔친 범인. 그에게는 사기죄도 적용될까? 최근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남자가 여자로 혹은 여자가 남자로 성별을 위장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별을 위장한 범죄자의 경우 사기죄 등으로 그 죄가 더 무거워지는 걸까요? 범인이 남장을 한 것은 절도를 위한 수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추가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절도를 당한 독거노인들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 넉 달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거나 틀니를 장만하기 위해 모아놓은 돈을 잃어버린 피해자들. 과연 이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내 목걸이 내 반지 어디 갔어? 범죄 피해자를 보상해주는 제도는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장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도둑이야! 이 사건처럼 소액 절도인 경우에는 절도범이 해결할 금전적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상습적인 강도와 절도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결국 출소 1년 만에 또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된 범인. 그녀의 파렴치한 절도 행각은 이렇게 일단락되었다. 최근엔 공무원이나 보일러 수리공을 사칭해서 돈을 뜯어내는 노인 대상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나 금품을 보여달라거나 요구할 때는 그 자리에서 당장 주지 말고 일단 돌려보낸 후 신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